여러분은 사람을 볼 때 무엇을 먼저 보시나요? 만약 낡은 외투에 구멍난 신발을 신은 노인이 2천억 원을 가졌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늦은 나이에 정성을 다해 도전하는 제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비 내리는 오후, 강남의 화려한 프라임 자산운용 본점 앞 70대의 강 회장은 해진 코트깃을 세우며 차가운 빗속을 뚫고 들어섭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보자기가 들려 있고 발에는 수선한 흔적이 역력한 고무신이 신겨 있습니다. 화려한 통유리 너머로 흐르는 클래식 음악과 대조되는 그의 초라한 행색. 과연 이 문을 넘어선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세상에 던지는 묵직한 메시지를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자동문이 열리자 시원한 에어컨 바람과 함께 고급스러운 향기가 코끝을 스칩니다. 하지만 강 회장의 몸에서는 젖은 옷 특유의 심내가 조금씩 배어나오고 있었죠.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청원경찰의 날카로운 시선이 그를 꽂아내립니다. 청원경찰은 미간을 찌푸리며 강 회장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어르신, 여기는 노숙자 쉼터가 아니에요. 잘못 찾아오셨으니 당장 나가세요. 차가운 말투에 강 회장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통장 정리를 좀 하러 왔네. 내 돈이 여기 있거든. 하지만 청원경찰은 그의 말을 비웃기라도 하듯 어깨를 거칠게 밀치며 구석으로 몰아넣습니다. 정식 대기석 근처에도 가지 못하게 하는 그 노골적인 차별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한 거부의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청원경찰이 안내한 곳은 화장실 근처의 딱딱하고 차가운 간이 의자였습니다. 여기서 기다리시든가 아니면 그냥 가세요. 다른 손님들 불쾌해합니다. 강 회장은 말없이 그 자리에 앉아 낡은 보자기를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주위에 부유해 보이는 고객들은 강 회장을 벌레 보듯 피하며 노골적으로 코를 막고 지나갑니다. 명품 가방을 든 한 여성은 그와 눈이 마주치자 질색하며 자리를 옮깁니다. 강 회장은 그들의 시선을 묵묵히 견디며 낡은 대기 번호표를 만지작거립니다. 번호표의 숫자는 이미 한참을 지나갔지만 창구의 직원들은 그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다음 번호를 호출할 뿐이었습니다. 공간을 가득 채운 오만함이라는 이름의 장벽이 강 회장을 겹겹이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그는 세상을 읽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강 회장의 차례는 계속 뒤로 밀렸습니다. 일반 창구뿐만 아니라 VIP 전용 창구의 김대리 역시 강 회장을 보며 대놓고 혀를 찹니다. 30대 중반의 김대리는 번쩍이는 명품 시계를 차고 날카로운 안경 너머로 사람의 견적을 내는데 익숙한 인물이었죠. 그는 강 회장의 초라한 행색을 보며 동료 직원과 귓속말을 주고받으며 낄낄거립니다. 요즘엔 노숙자들도 자산운용사에 오네. 세상 참 좋아졌어. 그 목소리는 로비에 나지막이 울려 퍼졌고 강 회장은 모든 것을 들으면서도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인간의 가치가 입고 있는 옷의 가격으로 결정되는 서글픈 현장. 강 회장은 이 순간 이 은행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였습니다. 마침내 강 회장이 참다 못해 VIP 창구로 다가갔습니다. 여보게, 내가 번호표를 뽑고 한참을 기다렸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그러자 김대리는 보던 서류를 탁 소리가 나게 덮으며 신경질적으로 반응합니다. 할아버지, 여기는 최소 예치금이 억 단위인 VIP 전용이에요. 일반 통장은 저기 골목시장 안지점으로 가시라고요. 여기서 영업방해하지 마시고. 김대리의 눈빛에는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강 회장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내 돈이 여기 들어있는데 본인이 직접 확인해주면 안 되겠나. 하지만 김대리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보안 요원을 부르려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어디서 주운 통장 가지고 사기치려나 본데 경찰 부르기 전에 곱게 나가시죠. 냄새나서 업무를 못 보겠네. 주위에 있던 부유한 고객들도 김대리의 편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맞아. 이런 데는 급이 맞아야 오는 거지. 분위기 다 버려놓네.
한 중년 여성은 강 회장이 내민 낡은 보자기를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김 대리는 기세등등해져서 강 회장이 내민 낡은 통장을 손가락 끝으로 더럽다는 듯이 집어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쓰레기통 옆 바닥으로 툭 던져버렸습니다. 이런 종이 쪼가리 가지고 장난치지 마세요. 우리 은행엔 이런 고객 없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통장은 비에 젖어 쭈글쭈글해져 있었습니다. 강 회장의 눈빛이 처음으로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닥에 떨어진 통장을 천천히 주워들며 조용히 품속에서 구형 폴더폰을 꺼냈습니다. 이제 침묵의 가르침이 시작될 시간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폴더폰의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이, 나다. 지금 프라임 본점인데 여기 내 돈 다 빼야겠다. 전액 현금화 준비해.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전화를 마친 강 회장은 김 대리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김 대리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누구한테 전화하는 척하는 거예요. 연기력 좋으시네. 전액 현금화? 몇만 원이나 있으신가? 로비에는 김 대리를 따라 웃는 비웃음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채 5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은행장실에 직통전화가 울리기 시작했고 로비의 모든 스피커에서 비상경보음 같은 긴박함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강 회장은 아무 말 없이 그저 벽에 걸린 시계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고요함이었습니다. 잠시 후 2층 은행장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30대 후반의 젊고 유능한 여성 은행장이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로비로 뛰어내려왔습니다. 그녀는 바로 이 은행의 실질적인 책임자이자 강 회장의 정체를 아는 몇 안 되는 사람이었죠. 그녀의 등장은 장내를 순식간에 정적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김 대리는 당황하며 은행장에게 다가갔습니다. 행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이 노숙자가 소란을 피워서 지금 막 쫓아내려던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행장의 반응은 김 대리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그녀는 김 대리를 밀쳐내고 바닥에 떨어진 강 회장의 낡은 통장을 양손으로 떨며 받들어 올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와 존경이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과연 그녀는 무엇을 본 것일까요? 여성 은행장은 강 회장 앞에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오신 줄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로비에 쟁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광경을 목격한 김 대리의 안경이 코끝까지 내려왔고 청원경찰은 석상처럼 굳어버렸습니다. 회장님이라니요? 행장님, 이분이 대체 누구시길래? 김 대리의 물음에 은행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이분은 우리 금융그룹의 최대 주주이신 강 회장님이시다. 네가 감히 누구에게 함부로 대한 건지 알기나 해? 그 순간 VIP 창구의 대형 모니터에 강 회장의 계좌 정보가 떴습니다. 잔고 숫자가 하나둘 찍히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믿을 수 없는 숫자가 완성되었습니다. 218억 400만 원, 2184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로비는 마치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강 회장을 비웃던 고객들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었고 코를 막았던 여성은 슬그머니 정의를 피하려 했습니다. 김 대리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미쳤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는 자신의 뺨을 때리며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은행장이 건네준 낡은 통장을 받아 손으로 먼지를 툭툭 털었습니다. 그리고 통장 안에 적힌 낡은 기록들을 조용히 훑어보았습니다. 그 통장에는 그가 청년 시절부터 흘린 땀방울과 인내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2천억이라는 돈보다 더 값진 것은 그가 지켜온 삶의 태도였습니다. 건의가 무너진 자리에 진실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로비는 마치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강 회장을 비웃던 고객들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었고 코를 막았던 여성은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려 했습니다. 강 회장은 무릎 꿇은 김 대리를 질책하는 대신 창구 위에 놓여있던 비싼 수입 생수 한 병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종이컵에 조심스럽게 물을 따라 김 대리에게 건넸습니다. 김 대리는 당황하며 떨리는 손으로 컵을 받았습니다. 강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 눈에는 이 물병의 화려한 라벨은 보이고 정작 목마른 사람의 갈증은 보이지 않는가?
이 물은 컵에 담기든 비싼 병에 담기든 그 본질은 갈증을 해소하는 것이라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온화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로비 안의 모두를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돈의 액수는 그저 숫자에 불과하지만 사람의 가치는 타인을 대하는 태도에서 결정된다는 그 당연한 진리가 김대리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강 회장은 이어 은행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은행의 돈을 모두 빼려 했으나 자네의 사과를 봐서 마음을 바꾸겠네. 대신 조건이 있네. 은행장은 마른 침을 삼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회장님. 강 회장은 차분하게 제안했습니다. 이 은행의 모든 말단 직원부터 청소부까지 진정한 서비스를 배울 수 있는 교육비로 10억 원을 기탁하겠네. 그리고 여기 김대리와 저 청원경찰은 해고하지 말게. 대신 오늘부터 6개월간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람을 다시 배우는 현장 봉사직으로 보직을 이동시키게나. 가장 높은 곳에서 군림하던 이들에게 가장 낮은 곳의 냄새를 맡게 하라는 처방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벌이 아닌 한 인간으로서 다시 태어날 기회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교육비 10억 원 기탁 소식과 함께 김대리와 청원경찰의 보직 이동이 현장에서 결정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양복 대신 작업복을 입고 은행 입구에 빗물을 닦고 노인들의 짐을 들어주는 일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김대리는 강 회장의 발 아래에 머리를 조아리며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돈이 아닌 사람을 먼저 보는 법을 반드시 배우겠습니다. 강 회장은 그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여 주었습니다. 주위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고객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재단했던 자신들의 부끄러운 민낯을 마주했기 때문입니다. 강 회장의 낡은 외투는 이제 그 어떤 명품 슈트보다 빛나 보였습니다. 진정한 거인은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그 존재만으로 빛이 나는 법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정리를 마치고 다시 낡은 보자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은행장은 그를 끝까지 배웅하려 했지만 강 회장은 손을 저어 사양했습니다. 그만 들어가 보게. 나 같은 노인네는 혼자 걷는 게 편해. 그는 다시 낡은 고무신을 신고 은행문을 나섰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거짓말처럼 비가 그쳐 있었고 구름 사이로 밝은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강남 한복판의 고층 빌딩들 위로 커다란 무지개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길가에 핀 작은 풀꽃 하나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가 와야 꽃도 피고 무지개도 뜨는 법이지. 그의 혼잣말은 세상의 풍파를 견뎌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가장 화려한 곳을 떠나 그가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소박한 일상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강 회장이 향한 곳은 세련된 레스토랑이 아닌 시장 골목 구석에 위치한 5,000원짜리 선지 국밥집이었습니다. 그는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아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을 주문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그가 누구인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르신, 오늘도 고생하셨네요. 여기 고기 좀 더 넣었으니 든든하게 드세요. 라며 웃어줄 뿐이었죠. 강 회장은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2천억 원보다 더 큰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래, 이게 사람 사는 맛이지. 그는 땀을 뻘뻘 흘리며 국밥을 비워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있을 때보다 가장 낮은 곳에서 평범한 이들과 섞여 있을 때 그는 비로소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돈은 그저 삶을 돕는 도구일 뿐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는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화려한 포장지에 속아 내용물의 진가를 놓치곤 합니다. 포장지가 화려하다고 해서 그 안의 내용물이 반드시 명품인 것은 아니며 겉모습이 초라하다고 해서 그 영혼까지 가난한 것은 아닙니다. 강 회장이 보여준 침묵의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숫자와 외양으로 사람을 재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어리석은 일인지, 그리고 진정한 거인은 결코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만난 누군가를 혹시 겉모습만으로 판단하지는 않으셨나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일수록 가장 낮은 곳의 냄새를 맡을 줄 알고 그들과 눈을 맞출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비로소 인간이라 불릴 자격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국밥을 다 먹은 강 회장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지폐 5장을 꺼내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잔돈을 식당 입구에 불우이웃 돕기 모금함에 넣었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여전히 초라해 보였지만 그 발걸음만큼은 그 누구보다 당당하고 가벼웠습니다. 세상은 그를 노숙자로 보기도 하고 때로는 위대한 거부로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에게 그런 수식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오늘 하루도 성실히 살아가는 한 노인일 뿐입니다. 당신이 오늘 무심코 지나치거나 무시했던 그 누군가가 사실은 누군가의 전부이자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일지도 모릅니다. 타인을 향한 존중은 곧 나 자신에 대한 존중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강 회장의 낡은 외투 속에는 돈보다 더 무거운 인생의 진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려 합니다. 겉모습 뒤에 숨겨진 진실을 볼 줄 아는 해안, 그리고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따뜻한 마음. 우리 모두가 가슴속에 품어야 할 소중한 가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늦은 나이에 시작한 이 채널에서 여러분과 이런 소중한 지혜를 나눌 수 있어 정말 행복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저에게는 가장 큰 자산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깊이 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여러분 주변의 진정한 거인들을 발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